이번 시간에는 재외선거와 재외국민의 참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모국과 재외동포 간의 상호인식이 변화하고 또 재외동포들의 참여가 늘고 있습니다. 그 참여 중에 대표적인 것이 재외선거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재외선거는 우리가 재외국민선거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해외에 거주하고 있으면서 한국의 모국의 선거에 유권자로서 참여하는 것을 재외선거 또는 재외국민선거라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은 국민이니까 당연히 해야 된다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렇지만은 그렇지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이 재외선거가 해외에서 이루어지지 않았었던 이유 때문에 재외국민들의 불만이 많았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치 참여를 통해서 모국에 기여할 수 있는 내용이 재외선거의 대표적인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재외선거, 예전부터 국민들이 해외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참여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렇지만은 우리가 해외에서 선거하는 것은 여러 가지 면에서 어려웠습니다. 그것은 해외에 있는 사람들한테 선거권이 있다 하더라도 흩어져 살고 또 어디에 선거를 할 수 있는 투표소를 만들 수 있느냐, 그리고 올 경우에 어떤 방식으로 투표를 할 수 있느냐, 이런 문제들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1980년에 제5공화국 헌법에 재외국민 보호 조항이라는 것이 만들어지게 되면서 해외에 있으면서 부재자 투표를 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이 실제적인 법률로서는 만들어지지 않았습니다. 87년 이후에도 여러 차례 선거법 개정안이 만들어졌지만은 되지가 않았습니다. 1995년 이후에 일본, 미국, 유럽 지역에 있는 재외 국민들이 해외 동포와 조국 참정권 회복을 위한 시민연대라는 것을 만들어 가지고 재외 선거를 할 수 있도록 헌법 소원을 제기하게 됩니다. 이 1997년에 헌법 소원이 제기됐지만 기각이 됐었습니다. 그렇지만은 이것을 기화로 해서 재외 선거가 실시되게 됐던 것입니다. 2005년도에 다시 한번 캐나다와 미주에서 헌법 소원이 제출됐습니다. 그 결과 2009년 2월에 공직선거법이 개정되었고 재외선거가 본격화됐습니다. 그러니까 2009년부터 시작을 한 것이기 때문에 역사가 그리 길지 않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재외동포들의 정치 참여에 있어서의 역사는 어떻게 보면은 21세기부터 시작된 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2009년에 개정된 공직선거법에 의해서 재선거관리위원회가 설치되고 선거인 명부를 작성하고 재외국민 대상의 선거운동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재선거의 투표 방법이 마련되고 그에 따른 다양한 조항들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재외선거 제도에 대한 것이 여러 차례 법률적인 개정을 거쳐서 이루어지게 됐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재외선거가 이루어지게 됐는데, 문제는 재외국민 200만이 넘는 재외국민들 중에서 재외선거를 할 수 있는 사람들은 한정이 돼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2012년 제19대 국회의원 선거부터 사실상 재외선거가
실시됐습니다. 그렇지만은 이 재외선거에 있어서 재외 국민들이 권리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선거인 명부를 만듦에도 불구하고 실제적으로 재선거를 할 수 있도록 선거인으로 등록 신청을 해야 되는데 이것이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보면은 우리가 공관에 등록 신청을 해야 되는데 한 나라에 있어서 공관은 수도에 설치가 되거나 혹은 총영사관이라든지 주요 중심지를 중심으로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어떤 나라를 얘기해도 동일하겠습니다만은 예를 들어서 선진국일 경우에 영국의 런던에 있는 한국 공관에 등록을 할 수 있도록 했다고 칩시다. 그러면 런던에 있는 사람들 경우에도 등록을 하기 위해서는 공관을 방문해야 되겠죠. 그 경우에 있어서는 그렇게 크게 어렵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그날 일을 안 하고 방문을 해야 되겠습니다만은 그렇지만 만약에 영국에서도 지방, 가령 스코틀랜드라든지 혹은 북아일랜드라든지 이런 곳에 있을 경우에 공관까지 오려면은 비행기를 타거나 또는 빠른 기차를 타도 하루 이상의 시간이 걸릴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등록하는데도 이렇게 어려운데 또 투표를 하기 위해서 다시 또 한 번 와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재외선거에는 당연히 어려움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한국과 비슷한 규모의 나라에서도 그런데 예를 들어서 러시아라든지 또는 미국이라든지 영토가 넓은 나라에 있는 재외 국민들 같은 경우에 공관이나 총영사관으로 등록을 하기 위해서 이동하고 투표를 하기 위해서 이동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012년에 처음 실시된 19대 국회의원 선거에 있어서 등록 신청 및 투표율은 굉장히 미미하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2012년에 이루어진 18대 대통령 선거에서도 동일한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등록 신청자가 굉장히 적다는 것이죠. 어려움 때문에요. 그렇지만 등록한 사람들의 투표율은 71%로 높았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마찬가지로 2016년에 있었던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에 있어서도 투표율에 있어서는 많지만은 사실상 재외선거권을 가진 200만 명 중에서 3.2% 정도만 투표를 하는 매우 저조한 숫자를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 국외에 있는 재외 국민들의 투표가 어려운 점은 사실상 투표의 방법 때문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등록을 할 경우에 한 번 등록하면은 계속 등록이 돼 있으면 좋은데 사실상 재외 국민들이 해외에 있다가 본국에 돌아올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이 재외 선거인 영구 명부제 이런 것들이 도입되는 문제에 있어서의 논쟁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2017년 19대 대통령 선거에 있어서도 보면은 우리가 11.2%가 참여해서 참여율이 낮은 편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2022년에 있는 20대 대통령 선거에 있어서는 재선거 투표율 자체는 71.6%로 기록됐는데 실제적으로 재외 선거를 등록한 인원은 굉장히 낮은 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재외 선거에 대해서 투표자 수와 함께 실질적인 투표를 하는
비율이 낮은 것은 관심도에 대한 부분도 있겠습니다만은 등록 방식 그리고 투표 방식 때문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관심도라고 하는 것은 제외 국민들이 모국의 정치에 관심이 없을 수도 있겠죠. 반면에 등록 방식에 있어서도 우편이라든지 또는 컴퓨터로 등록하는 것이 아니라 직접 방문을 해야 되는 측면에서 어려움이 있기 때문입니다. 투표 역시 우편 투표, 전자 투표가 허용되지 않기 때문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을 해결할 수 있는 논의는 지금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재선거가 2022년 대통령 선거처럼 여와 야의 투표율이 굉장히 차이가 적을 경우에 있어서는 재외선거가 실질적으로 좌우할 수도 있는 중요한 내용입니다. 이스라엘 같은 경우에 있어서도 재외동포들의 투표가 굉장히 중요하게 작용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외 국민들은 이 재외선거 방식에 변화를 요구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것이 재외 국민들의 정치 참여를 확대하는 방향입니다만은 재외 국민들의 편의성과 함께 또 모국에 있어서의 선거에 있어서의 공정성도 중요하기 때문에 계속 논쟁거리로 남아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